안녕하세요. 설렘TV 송재영입니다. 어느덧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법 마지막 장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챕터 5 중 마지막 장 23장 자신에게 설레라,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자신에게 설레라. 어른이 되어 잠시 접어두었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고 싶다는 꿈을 50이 되어 다시 준비하면서 인생이 설레기 시작했다. 전주에서 가장 높은 산 날망에 위치한 우리 집은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무허가 주택이었다. 말이 주택이지 여름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열기가 한밤중까지도 식지 않아 한증막처럼 뜨거웠고, 한겨울 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이불 속 손발도 꽁꽁 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식만큼은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걸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이셨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러 자주 찾아갔었다. 여름에는 데일만큼 뜨겁고 겨울에는 쩍쩍 붙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차갑다는 쇠를 다루며 한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들을 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고 싶다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검찰 수사관의 길을 걸으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매일 팀원들과 야근을 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날을 새며 잠복을 하기도 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찾아 전국을 누비고 무고한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놓친 것은 없나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루 24시간이 짧아 집에도 가지 않았고, 등 떠밀려 집에 가기라도 하면 옷만 갈아입고 날이 새기 무섭게 출근을 했다. 일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매달리고 집중했다. 이런 열정은 누가 시키거나 의무여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야 가능한 행동들이다. 수사관으로서 맡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웠다. 관리자가 되어 직접 수사를 하거나 현장을 뛰어다니는 업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갑자기 좋아하는 일을 빼앗긴 것 같은 생각에 한동안 우울했다. 사명처럼 여겨졌던 소중한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길을 잃기도 했다. 선배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들었다. 다시 앞이 밝아지며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후배들을 우수한 수사관으로 양성하는 데 노력했다. 사건 기록을 가지고 도제식으로 직접 지도도 해주고, 강사로서 교육을 통해 전수도 해주었다. 후배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즐겁고 설레었다. 퇴직을 앞두고 책을 출간했다. 브런치 작가가 되었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수사과장이 감성 풍부한 작가가 되었으니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청탁도 받고 기고도 하고 북콘서트도 하며 글쓰기에 매력에 빠졌다. 시립도서관과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예비 작가들을 만나 노하우도 알려주고 함께 글도 쓴다.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변한 모습이 나 자신도 놀랍다. 멋진 분도 만났다. 깨어지지 않는 구슬만 가득 아는 채 우왕좌왕하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평소 신뢰하는 터라 덥석 손을 잡고 한 발을 내딛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음을 믿고 가보기로 했다.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강사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을 만나 이루게 된 것이다. 올해는 대학생을 만나는 행운도 얻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게 취득한 학위 덕분에 대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다. 첫 만남은 어색하다 못해 썰렁할 정도였다. 수업 시간에도 물어보는 것 외에 별 말도 없고 반응도 거의 없었다. 내 아들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해는 되면서도 적응은 잘 되지 않았다.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질문도 하고 일상도 나누며 서로를 알게 되었다. 15주 한 학기가 끝나간다. 함께한 학생들도 한 뼘 성장한 모습으로 변했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설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다.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닌 재밌게 사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삶이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다.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함께 설레는 삶을 만들고 싶다. 이탈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바른 생활을 했다. 범생이의 모습으로 편히 살 수는 있으나 재미가 없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뻔히 그려지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렘이 없다. 두 번째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을 입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도 해볼 것이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꿈에 도전해 볼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좌충우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로 아파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삶보다 더 기대되고 가슴 뛸 거라는 확신이 있다. 퇴직을 하고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어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시작하려고 한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룬 것,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에게 설레기 시작했다. 그동안 23장 이야기를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책으로 만나기 바래요. 감사합니다.